안녕하세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올 스톱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매월 한 7,000건 이상 거래되던 그 거래량이 9월 달에 2,706건으로 떨어진 다음에 10월에는 2,100건 수준으로 떨어졌고 11월에 1,300건대, 지금 12월 들어서는 1월 4일 기준 608건입니다. 저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월 2,000건대, 3,000건 미만, 2,000건대 이렇게 거래되면은 거래 절벽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1,000건대 거래되면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보는데 11월 달에 1,355건에 이어서 12월에는 지금 20년 이래 처음으로 1,000건 미만으로 거래되는 거 아닌지, 이 정도 되면 사실상 거래 올 스톱됐다, 거래 완전 실종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12월 거래는 1월 말까지 그 신고분을 모두 집계해야 하죠. 그래서 2월 초에 확정되기는 합니다. 11월 거래량 1,350여 건, 이게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6개월 이동 평균 거래량이 1년 전에 한 7,600여 건이었는데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현재 6개월 이동 평균 3,100건입니다. 9월 이후 시작된 거래 절벽 현상이 지금 점점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거래 자체가 사실상 실종되는 거 아닌지 이렇게 주목되는 상황인데, 특히 그 월 거래량 1,000건대, 이거는 제가 데이터 집계한 지 한 20년 동안에 딱 2번 있었습니다. 2번. 금융위기 당시 2008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1,000건대 거래가 지속된 적이 있고요. 2018년 11월부터 또 한 4개월가량 이렇게 1,000건대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2번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심각한 상황이 같은데, 아파트 거래량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대응 방안들 이런 거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래량이 평균 한 6,000건 감소하고 평균 거래 금액이 10억 원 잡으면 대략 한 달에 6조 원가량 거래 대금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세금, 중개 수수료 시장, 인테리어 시장, 관련되는 이사 관련 시장, 하여튼 파생되는 수요가 싹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서울만 매월 6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안 돌면 이제 수도권도 안 도는 거고, 지방 주요 대도시 중심으로 사정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국내 유효 수요 크게 감소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코로나 불황이 아직 계속 중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니까 이 내수 경기라는 거는, 이거는 침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급속 냉동되는 거 아닌지 네? 주목이 됩니다. 21년 작년 같으면은 20년 때 그때 폭삭 한번 망했으니까 일시적으로 그 기저 효과,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21년도에는 V 회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같은 원리로 2022년 이제 금년에는 금년 내수 경기라는 거, 이거는 21년에 그 피크아웃 효과 때문에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가만히 둬도 내수 경기는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여기에 부동산 거래 실종 여파로 내수 경기가 급속하게 그냥 냉동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지금 이제 추가로 코로나 지원금 이런 거 논의 중이고, 아마 조기 집행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죠. 근데 이거 조기 집행해 봤자 잘해야 냉동 대신에 냉장되는 그 수준 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수 경기 일정 부분 침체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최근에 이 복덕방업자들이 자신들도 자영업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도 보조금 좀 달라. 부동산 경기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
코로나로 피해본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덕방 업자들 보조금 달라고 하는 거는 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선거철에 떼쓰는 그런 징징거림의 일종이 아닐까 싶어서 이런 압력에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이 거래 절벽 또는 거래 실종 현상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최소한 대선까지 앞으로 4개월 최소한 지속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보다 더 길어질 것 같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세하고 매도세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매수세를 투기 수요하고 실수요로 분류해서 보겠습니다. 투기 수요는요, 지금 물려서 탈출하려는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그전에 탈출에 성공한 세력들은 지금 시점에 공격적으로 다주택 투기를 다시 실행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수요는 어떤가? 사실상 매수 여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은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현금 조달 능력이 있는 사람들, 즉 대출 능력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미 다 사서 물린 상태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최근 그 주택가격 상승은 소득 증가가 아니라 부채 증가로 인한 투기라고 봐야 하겠죠. 부채가 가격을 밀어 올린 거 아닙니까? 뭐 좋은 말로 유동성 장세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한국 가계 부채 그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냥 두면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폭발 방지하는 게 최우선 순위니까 결국 대출 규제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금방 풀 수가 없고요. 일정 부분 뭐 선별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대출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매입자금 대출도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사 대출 규제를 다소 푼다고 하더라도 소득 증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출 능력 확장 거의 기대하기 어렵겠죠. 이미 영끌이라는 단어가 사회적 유행어가 된 지 수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끌어올 영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 전세 가격 증가는 소득 증가가 아니라 대출 증가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그 매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새로운 거래 가격은 기존 가격에다가 현재 매수인이 매수 이후에 부담했던 모든 비용, 가령 취득세, 등록세, 수수료, 뭐 보유세 이런 거 전부 다 매수인에게 떠넘기려고 매도인은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래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올라가는 건 전부 대출로 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도세를 보면은 1주택은 특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살아야 하니까. 다주택 소유자, 즉 다주택 소유자, 모든 다주택 소유자들이 투기 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투기 세력들은 주택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주택 소유자를 투기 세력들이라고 일단 추정을 하고 그 외에 특별한 그 사정을 살펴서 투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선 이후에 부동산 세제 완화 가능성을 기대하고 지금 버티는다고 봐야겠죠. 매도 세력들, 투기 세력들은. 그래서 이렇게 버티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정권 바뀌면 정책도 바뀌더라. 그런데 지금보다는 더 유리하게 바뀔 거다. 이걸 기대하고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투기 세력들, 즉 다주택자들은 지금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팔면 양도세, 안 팔면 보유세입니다. 보유주택 수나 그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래 버틸수록 양도세 이상을 보유세로 틀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은 버틸 수 있지만 장기간은 절대 버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장기, 단기 구분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뭐 이런 구조입니다. 딜레마 상황입니다. 딜레마 상황이라는 것은 옵션은 두 개뿐인데
어느 걸 하더라도 손해본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 이 아파트 거래 절벽은 대선이 끝나는 앞으로 적어도 4, 5개월간 지속될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길게는 1년 이상 아마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 열어둬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이것은 패드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주거비용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환영해야 할 굿뉴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 경기가 급속하게 냉동되는 이런 그 침체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9월부터 시작된 것 같고, 이것이 내수 경기 침체 분명히 가속화시킬 거다. 뭐 이런 현상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폭등한 주택 가격 뭐 내려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깡통 전세나 뭐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사건이 급증했다든가 뭐 이런 뉴스가 자주 등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그 내수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은 여기에는 적절한 경기 부양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정부가 할 일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주택에 대한 투기 불로소득 여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투기 이거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이걸 지금 심각하게 다시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의식주 이거는 공기와 같습니다. 생존의 불가결한 필수품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존엄성 실현의 핵심 수단입니다. 네. 뭐 헐벗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잘 곳도 없다면 어떻게 그런 그 존엄한 그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 1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세금 면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1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면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1주택 취득세, 등록세라는 거 이거 취등록세 이거는 가령 뭐 그 건축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이런 공적 장부에 기장을 하는 게 핵심이고요. 예? 그게 출발하는 거고. 이제 그 이후 사후 관리를 개시하는 그런 행정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비 차원에서 건당 수십만 원 내외로 이게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죠. 시가의 일정 비율을 지금 강탈하는 것은 이건 강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행정 서비스에 대응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비 차원 수십만 원 외로 사실상 폐지해버리고 1주택에 대해서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실현 이익에 비례해서 과세해야 한다. 이게 과세의 일반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1주택 보유세는 이거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은퇴한 1주택 그 사람 평생 동안 세금 다 냈는데 은퇴해서 소득도 없는데 집 하나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세금을 해마다 강탈해 간다는 것은 강도입니다. 강도는 때려잡아야 합니다. 같은 원리로 자동차세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텔레비전 중에도 말이죠. 한 대 1억 원 하는 텔레비전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유세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그런데 기껏해야 요즘 자동차 갖고 있는 거 중고되면 한 대 뭐 기껏해야 수천만 원. 거기에 그 자동차에 그 생활 필수품인데 해마다 고액의 세금을 강탈하는 거. 이것도 강도와 같습니다. 강도는 때려잡아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수년 동안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같은 취지로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상속세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것이 옳다면 그러면 주권자가 이런 제도를 쟁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안 하는 정치인 퇴출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옳다면 이 옳은 말을 듣는 놈을 머슴으로 고용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 말 안 듣는 머슴놈은 그게 뭐 공자건 아리스토텔레스건 플라톤이건 뭐 고타마 시다르타건 그게 누구든지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주인이 주인다워야 머슴들이 주인을 무서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머슴은 좋은 놈들 중에, 왜냐하면 머슴을 하겠다는 놈들이 지금 늘렸으니까, 그래서 좋은 놈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제일 좋은 놈을 골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서류준영에서 탈락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주인이 주인다워지는 기본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뭐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사실과 달리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이 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징표가 뭐냐? 거짓말의 가장 강력한 징표는 말 바꾸는 겁니다. 예. 바꾸기 전 말과 바꾼 후의 말은 양립불능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사실과 다르잖아요. 즉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간에 주택을 여러 채 투기하는 것들은 공기를 독점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사회악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택 투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투기 세력들을 어느 선까지 우리 사회가 허용할 것인가. 즉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에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문제제기입니다. 이거 결국은 국민투표 이런 걸로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부동산 지금 아파트 경기 침체한다고 성급하게 규제를 완화하면은 주택 투기 문제는 영원히 해결 불가능하다 합니다. 네? 정권 바뀌면 또 바뀌면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완화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 강력하게 지지하는 편이지만은 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완화는 절대 반대합니다. 예. 특히 외국인하고 법인 주택 투기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규제를 풀 건 풀어야 되고 해야 할 건 해야 합니다. 예. 그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예. 다주택 소유, 즉 주택 투기에 대응하는 방안은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두 가지. 예. 이론적으로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옵션 1. 기준선, 가령 뭐 3채건, 4채건, 5채건, 그거는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어떤 그 기준선, 예컨대 3채라고 하면은 그 이상은 절대 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 2는 소유는 허락을 하되 징벌적 세금으로 투기 불로소득을 투기자가 누리지 못하게 사회가 몰수하는 겁니다. 취등록세, 보유세, 양도세 이건 누적적으로 강화할 수가 있고요. 뭐 지금도 뭐 어떤 그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정권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 왔다면서 안 팔고 버티면 어쩌겠는가? 그러면 한시적으로 기준선 이상, 가령 3채 이상은 국가가 몰수해서 공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공매 대금에서 모든 세금, 모든 비용, 공매 비용까지 다 징수를 하고 남으면 소유자한테 돌려주고요. 부족하면 추가 징수하는 완전히 혁명적인 조치. 이렇게 한시적 조치를 취한다면은 주택 투기 문제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는 그러니까 국민의 결단의 문제이지 할 수 없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주택 투기 문제 사실상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의 논의, 합의를 그 기초로 이제 정해지겠죠. 뭐 2채까지는 허용을 해줄지, 만약에 성인 1인당 1주택을 허용하면은 뭐 부부는 2채까지도 가능할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방안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령 그 10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자발적 언제까지 매각해라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불응할 때 우선 뭐 5채만 몰수해서 공매 처리하고 그래도 안 팔면 나머지 공매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요. 국민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그 아파트 거래 이렇게 실종돼서 부동산 그 경기 침체된다고 해서 이 투기 불로소득을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성급하게 부동산 세제 완화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투기에 관한 어떤 그 내용 이거 결정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그 사회적 가치 핵심적인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주택 투기는 아주 중대한 범죄 일종이라고 이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와의 전쟁에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투기와의 전쟁도 중요한 비중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조폭이나 강도나 강간 이런 거는 그 육체의 힘, 이 폭력을 사용하는 이런 것이 이 원시적인 범죄인데 이 경제사범, 투기와 같은 이런 어떤 투기사범도 오히려 이런 원시적 범죄보다도 더 어떤 그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투기 세력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지금 고민해야 하는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